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1인 미디어, 그러니까 영상을 어떻게 촬영하고 기획하고 만드는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저는 크리에이터 랩이라는 1인 미디어 제작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송호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코로나가 되게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계시면 밖에 나가질 아마 못하실 텐데, 집에 계시면서 가족들과 즐겁게 노는, 함께 웃으며 즐기는 모습 같은 거를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편집을 집에서 하셔서 기록에 남겨놓으시면 가족 간엔 더 화목해지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저와 같이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영상을 만드는지 배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선 제가 바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걸 알려드리고 싶지만, 그 전에 반드시 배워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기획, 촬영, 편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기획 단계에서는 뭘 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촬영할 때 주의점은 무엇인지, 편집은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제가 여러분께 간략하게 이론 수업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촬영을 나가고 영상을 찍어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편집하는 것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알려드릴 거는 이 기획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들 영상의 최종적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 저는 방금 보여드렸던 이 세 가지, 기획, 촬영, 편집 중에서는 이 기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 기획만 내가 먼저 잘 해놓으면은 이 촬영과 편집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디 여자친구와 여행을 갔는데 이러이러한 영상을 찍겠다. 그래서 어디를 갈 것이고, 어디에 가서는 어떻게 찍고, 또 어디에 가서는 어떻게 찍고, 뭐 모델의 포즈는 어떻게 하고, 어떤 음식을 먹은 모습을 찍고, 이런 거를 미리 생각해 놓고 가는 것과 그냥 여자친구랑 놀러 갔는데 영상을 찍어보자 하고 즉흥적으로 하는 것과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이 기획을 잘하면은 이 촬영과 편집 단계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영상 기획은 어떻게 하는 건지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획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일을 꾀하여 계획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떠한 일을 계획하는 것, 그게 바로 기획, 영어로는 플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 기획 단계에서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획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세 가지. 첫 번째, 시청자. 두 번째, 주제.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시청자 같은 경우는 외부적 요소에 들어가고요, 주제와 내용은 내부적 요소에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시청자는 내가 만들 영상의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만들 영상과 만들 당시에는 딱히 관계가 없는, 어찌 보면 그렇겠죠. 그 시청자가 그래서 외부 요인에 속하고, 주제와 내용은 내가 실제로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내용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내부적 요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먼저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시청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시청자는 당연히 내가 만든 어떤 영상이나 컨텐츠 등을 최종적으로 보게 될 대상이겠죠. 중간중간 만드는 과정은 제가 볼 수 있지만, 내가 뭐 유튜브라든지 네이버, 뭐 내 페이스북, 아니면 이메일 같은 걸로 영상을 어딘가에 올리거나 전송했을 경우에는 이 시청자가 당연히 보게 됩니다. 이 시청자는 소비자, 내 물건을 파는 영상을 보는 고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에게 어떤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맡긴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취미로 만든 영상을 시청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지자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시청자를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시청자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제가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내 영상을 볼 시청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영상의 컨셉이나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판매하는 제품을 어떤 계층의 고객들에게 알리고 싶은가, 내가 만약에 화장품을
파는 사람인데 영상을 찍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영상을 만들어야 할까요? 뭐 남자보다는 여자,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뭐 엄청 나이가 드신 노인보다는 젊은 청년들, 20, 30대 여성들, 그런 식으로 그분들에게 파는 게 더 내 화장품을 팔 확률이 높아지겠죠? 아니면 내가 뭐 군대와 관련된, 아니면 로봇이나 공룡과 관련된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인데 홍보 영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는 반대로 좀 더 어린아이라거나 좀 남성 고객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내 영상을 누가 볼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시청자를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만들었을 때 내가 만족하는 영상보다는 내 영상을 볼 시청자들이 만족하는 영상이 좋은 영상입니다. 이거는 제가 1차시 때 이론 수업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뭐 내가 만족하는 영상도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좋기도 한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제품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유튜버로서 성공하고 싶다, 그럴 땐 반드시 제가 만족하는, 나는 이 영상 좋은데 하고 올리기보다는 이렇게 내가 올렸을 때 시청자들이 내 영상을 좋아할까,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더욱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결국 잠재적으로 내 영상으로 인해서 만족을 시켜야 할 최종적인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저도 경험에 있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광산구 코로나 극복송이라는 걸 만들게 됐어요. 근데 너무 약간 포괄적이잖아요. 코로나 극복은 누가 할까? 뭐 저도 하고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하고 있고 모두가 극복해야 할 대상이지만, 결국 저는 이 시청자를 한 계층을 골라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랐던 계층은 광산구에 계시는 코로나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을 응원하는 영상을 만들자. 그래서 딱 시청자를 광산구에 사는 소상공인으로 골라서 그분들을 응원하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또 대박이 나서 또 방송에 출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요새 은행 하면은 약간 무겁고 딱딱한 이미지가 많았는데, 요새는 유튜브에 가면 검색해 보시면 약간 유머러스한 요소로 은행 광고를 하는 그런 영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청자만 잘 내가 파악하고 들어가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요소라고, 기획 단계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주제 선정입니다. 아마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도 항상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오늘의 주제라고 썼던 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왜 썼냐면 돌이켜보니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또 썼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주제가, 기획 단계에서 주제란 뭐냐? 나와 내 영상이 만들어 나가는 나만의 가치와 브랜드. 그래서 그 가치와 브랜드가 바로 내 영상의 주제입니다. 조금 말이 어려운데 좀 풀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주제는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내가 만들고자 하는 영상이 어떠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가를 관통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인해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사람들은 보게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요리사라면 당연히 요리에 관한 주제를 가진 영상을 만들겠죠. 그걸로 인해 시청자들은 이 사람은 요리사구나. 아니면 내가 공무원이다. 그럼 회사에서 뭐 일하는 모습이나 어떤 서류 작성하는 모습들을 영상으로 만들게 되겠죠. 그게 바로 사람들은 이 사람은 공무원 관련된 영상을 만들고 있구나 라는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주제를 처음 선정할 때 중요한 점이, 처음에 반응이 좋다고 해서 자극적인 내용의 주제의 영상을 만드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론 시간 때도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되게 자극적인 주제, 그러니까 막 내 몸에 상처를 낸다든지 뭐 동물들을 발로 찬다든지 그런 폭력적인 주제의 영상들이 반응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평생 그런 영상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다 보면은 사람들은 더욱더 자극적인 걸 원하게 되고, 결국은 제가 뭐 안 좋은 일에 휘말리거나 뭐 포기하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자극적인 컨셉의 영상은 절대 금지. 또 꼭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주제 선정에 가장 또 중요하다고 생각한 점은,
내가 잘 할 수 있고 쉽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컨셉의 주제의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저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음식에 정말 재미를 느끼고 라면 하나를 끓이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면 당연히 요리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었을 때 더 흥미가 있겠죠. 내가 요리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뭐 고양이 키우는 영상을 올린다. 약간 말이 안 맞잖아요. 또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의류에 정말 관심이 많은 신발을 내가 막 50개씩, 50켤레씩 보유하고 있는 신발 매니아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공부에 대한 영상을 만든다든지 그럼 되게 저도 힘들고 보시는 시청자들도 힘들겠죠.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고 쉽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컨셉의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이 쉽고 장기적이란 거는 내가 요리를 하는 영상을 올리는데 막 첨단 기기 카메라를 이용해서 찍어라 이런 게 아니라 간단한 뭐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생각날 때 바로 찍을 수 있는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편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놔야 내가 영상 만드는 거에 대해 부담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쉽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게 돼서 더 오랫동안 좋은 주제의 영상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기획 단계에서 이 시청자와 주제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당연히 내용입니다. 이 시청자와 주제를 잘 골라도 결국 내용이 부실하면은 그 영상은 아무 가치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내가 만든 영상을 짜임새 있고 더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세부적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낼게 우리가 기승전결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설책이나 뭐 드라마, 영화를 보면은 항상 이 기승전결이 중요한데 영상 똑같습니다. 영상의 시작과 중간 그리고 끝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잘 생각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이 시작과 중간 끝을 잘 정해놓기만 해도 영상 기획의 거의 90%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항상 맨땅의 헤딩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영상과 비슷한 내용의 영상들을 찾아서 한번 벤치마킹 따라서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똑같이 이 사람은 이 영상이 내가 마음에 드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영상을 찾았는데 이 장면이 너무 좋다. 어떻게 찍었을까? 어떻게 편집했을까? 그런 거를 한번 꼭 찾아서 구독을 눌러주시고 벤치마킹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실력도 늘어가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너무 완벽한 내용의 영상을 만들기보다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영상을 자주 만들어서 많이 올려보는 게 더 좋습니다. 실력 향상이 더 좋습니다. 이것도 이론 수업 때 말씀드렸는데 내가 1년에 걸쳐서 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러면 또 댓글이 달리겠죠? 그런데 내가 그 1년 동안 고심해서 만든 영상이 좋을지 나쁠지는 결국 올려봐야 아는 겁니다. 시청자들이 이 부분은 별로인 것 같아요 라고 말을 분명히 할 텐데 1년 만에 만든 영상은 답장을 1년 만에 받게 되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일주일에 하나씩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데 그럼 또 시청자들이 댓글이 달릴 거예요. 그럼 보던 시청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부분을 고쳐주세요, 이 부분은 빼주세요, 이건 너무 좋았어요 라고 좀 답장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제가 중요한 거는 너무 완벽하게 하나의 영상을 만들기보다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스마트폰 같은 걸 이용해서 쉽고 빨리빨리 올려서 사람들의 이런 피드백을 받아보는 게 중요하다. 이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기획 단계에서 중요한 거 시청자가 누구인지 생각하고 영상의 주제를 생각하고 또 어떻게 내용을 알차게 만들 것인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렇게 그냥 글로만 이렇게 기획이 뭐가 중요하다, 내용이 어떻다, 시청자가 어떻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려워요. 사실 감도 잘 안 오고. 그래서 제가 그냥 부담될 수도 있겠지만 영상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이 기획 여러분께 과제를 하나 내드릴 건데 바로 제가 만든 이 영상과 한번 똑같이 집에서 만들어 보는 게 여러분의 과제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광주에 사는 송호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남방주 시장 안에 학동마을 사랑채라는 아주 예쁜 마을 공간이 생겼다고 해서 놀러와 봤는데요. 저와 함께 학동마을 사랑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고고! 추억의 전시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학동과 그리고 남방주 시장에 관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밑에 옛날 구들장을 복원한 모습이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없는 거 신기한 거. 그리고 왼쪽에는 이렇게 옛날 느낌 나는 타자비, 그리고 각종 홍보 책자와 빅 프로젝트 스티커 같은 게 놓여져 있습니다. 저와 함께 둘러본 학동마을 사랑채의 모습이 어떠셨나요? 너무 예쁘고 혹시 이 근처에 지나갈 일이 있으시면 이 학동마을 사랑채에 들려서 재밌는 프로그램도 한번 해보시고 좋은 추억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자, 어때? 잘 보셨나요? 정말 어려워 보이시나요, 혹시? 저에게 영상으로 치면은 굉장히 심플한 기초적인 내용에 제가 여러분께 과제를 만들려고 영상을 좀 급히 만들어 봤고요.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2차시 강의하고 있는 공간과 이런 TV를 좀 협찬해 주신 학동마을 사랑채라는 곳에서 한번 이게 일상 브이로그 형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곧 있으면 영상 편집과 촬영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게요. 자, 그래서 방금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저는 이 영상을 기획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봤어요. 자, 첫 번째로 무슨 영상을 만들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뭘 찍을까, 무슨 영상을 만들까 하다가 학동마을 사랑채라는 곳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커다란 대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영상의 주제는 뭘까? 영상의 컨셉 말하는 겁니다. 영상의 컨셉은 내가 만약에 가만히 앉아서 인터뷰 형식으로 하는 것도 있겠고 사진만 넣는 것도 있겠고, 그런데 저는 영상의 컨셉을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으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브이로그는 여행을 다니는 모습이나 내 일상의 모습들을 자유롭게 촬영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3번으로 그러면 일단 어떤 영상을 만들지는 내가 기획을 했는데 무엇으로 촬영을 할까? 카메라를 쓸지 캠코더를 쓸지 했는데 저는 쉽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찍어보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번째로 그럼 영상의 이제 내용이겠죠? 영상의 세부 내용은 어떻게, 시작과 중간과 끝은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하나, 둘, 6가지 내용으로 좀 봐봤어요. 첫 번째로 제목을 처음에 넣고 싶었고, 두 번째로 처음 이렇게 제가 직접 말로 하는 이곳이 어딘지를 설명하는 소개 영상을 처음에 넣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 두 번째에는 영상만 너무 찍어버리면 너무 어렵고 지루하니까 사진을 한번 찍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보자, 중간에 사진을 넣어보자 생각을 했고, 또 사진만 나오면 지루하니까 중간에 잠깐 또 영상으로 전환을 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또 넣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진이 한번 나왔다가 마지막에는 마무리 인사하는 영상으로 끝을 내보자. 이렇게 잠깐 읽을 시간 드릴게요. 6가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보자고 생각을 해서 방금 보셨던 것 같은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해야겠죠. 영상을 만들었으면 무엇으로 편집할까? 바로 스마트폰 영상 편집 앱으로 편집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걸 보시면서
제가 아까 만들었던 영상을 한번 여러분도 집이나 뭐 회사 아니면 뭐 한적한 공원 좀 편한 곳에서 가볍게 찍어 보시면 정말로 아 영상 편집이 쉽구나, 아 영상 기획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끊어서 할게요. 네. 네, 여러분 기획에 대해서는 좀 감이 잡히셨나요? 아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되면은 어떻게 영상을 기획하는 게 좋은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내용인 촬영을 이제 아마 이때부터 좀 흥미가 또 돋으실 텐데 어떻게 하면은 촬영을 더 예쁘게 할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넘어가기 전에 내가 약간 팁, 경험 같은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러시면 되게 좋지 않아요. 어떤 게 좋지 않냐면 흔히들 뭐 장비병이라고 부르는 병이 있는데 뭘 하나를 하려고 하면은 나는 최고가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는 시작하지 않겠다. 주변에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뭐 내가 뭐 골프를 치는데 최고 골프채가 아니면 난 골프를 연습을 하지도 않겠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영상도 이 좋은 카메라를 쓰면 물론 좋은 영상이 좋은 사진과 영상이 나오겠지만 그 카메라만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테크닉을 알고 촬영 테크닉을 알고 있어야 좋은 영상이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뭐 좋은 카메라를 사고 좋은 렌즈를 사고 하시기보다는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한번 촬영이란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나오는지를 먼저 배워보시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장비를 구매해 가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영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지 잘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제가 이 영상 촬영을 할 때 마음가짐에 대해 약간 말해보고 싶어요. 마음가짐이라니까 약간 웃기긴 한데, 자, 기존의 시선에서 한번 벗어나보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뭐 예쁜 강아지나 예쁜 맛있어 보이는 음식 아니면 예쁜 풍경들을 봤을 때 우리가 사진 어떻게 찍죠? 이렇게 찍는 사람 본 적 있나요? 대부분 다 이렇게 찍으시죠. 이렇게 그냥 똑바로 서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런데 그렇게만 찍기보다는 한번 구도를 바꿔서 생각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사진은 제가 평범하게 찍은 사진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서서 이렇게 화분이 있구나 하고 딱 찰칵 찍었겠죠.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흔하게 찍는 평범한 촬영 구도가 이건데 이 똑같은 화분도 이렇게 어떤 각도에서 찍냐에 따라서 정말 똑같은 화분인데 되게 달라 보이죠. 그래서 아 이건 화분을 정말 예술적으로 찍고 싶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달라 보이는데, 그래서 이 기존의 시선에서 한번 벗어나서 새로운 각도에서 이 사물과 풍경,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은 더 예쁜 모습을 촬영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촬영을 예쁘게 하냐? 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모두 스마트폰의 설정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은 항상 어떤 걸로 찍으라고요? 세로가 아닌 가로로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로도 그냥 가로가 아니라 이 TV와 같은 가로 16대 세로 9 비율로 촬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흔히 보는 이 텔레비전이나 뭐 각종 영상기기 그리고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 같은 거의 대부분의 영상 기기들은 항상 다 영상 송출 방식이 가로로 돼요. 그래서 세로로 찍게 되면은 양쪽에 이 가로 부분 빠진 만큼 까만색 여백이 남게 되는데, 그래서 항상 영상 찍을 때는 가로로 찍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예외로 세로로 찍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또 차후에 차차 설명드릴 거고, 우선은 가로로 영상을 찍는 연습을 드리면 좋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본 것처럼 평소와 사물이나 풍경을 다른 구도에서 바라보자. 이거는 이제 어떤 구도가 있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로우 앵글이라는 구도가 있고 미들 앵글이라는 구도가 있고 하이 앵글이라는 구도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설명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정말 생소하면서도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3분할 안내선을 이용해보자. 안내선이 뭘까요? 우리가 카메라를 처음에 키면은 전문가들은 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되게 사진 잘 찍잖아요.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카메라의 안내선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찍는 건데, 이 핸드폰 기종마다 뭐 삼성은 안내선, 아이폰은 격자, 뭐 LG는 3분할 선 이런 식으로 불리는 명칭이 다르니까 잘 한번 보시고 이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 더 디테일하게 잘 할 수 있는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은 항상 세로가 아닌 가로로 찍어야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꼭 세로로 찍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꼭 명심하시고 가로로 찍는 연습을 한번 드리도록 해봅시다. 자, 제가 실제로 지금 크리에이터 랩이라는 회사에서 육성하고 있는 유튜버인데 되게 영상이 되게 아름답죠? 보시면 세로로 찍은 게 아니라 이렇게 가로로 찍어서 16대 9의 비율로 찍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모습을 제가 캡처해 왔고요.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 영상이 가로로 있기 때문에 꼭 가로로 찍길 바라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인 유튜브의 기본 화면비가 16대 9입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좋고, 이 영상을 촬영을 이렇게 가로로 한 다음에 또 편집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화면 비율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16대 9로 선택할 수 있고, 또 내가 피치 못하게 세로로 찍었을 때 세로로도 이렇게 영상을 편집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뭐 정사와 경인이 1대1, 영화에서 자주 쓰이는 2.35대1 이런 식으로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제가 또 어떻게 화면 비율을 설정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영상은 항상 가로로 이렇게 찍는 걸 명심하시고요. 16대 9 비율로 촬영을 해야 된다. 이 16대 9 비율도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시면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평소와 다른 구도로 사물을 바라봐보자. 자, 제가 자동차 비슷한 기종의 자동차를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거의 자동차라는 건 똑같은데 이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정말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로우 앵글, 미들 앵글, 하이 앵글이라는 촬영 구도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 첫 번째 있는 로우 앵글로 물체를 찍었을 때 특징입니다. 로우 앵글은 약간 이렇게 꼭 차 밑에서 이 차를 꼭 찍은 거잖아요. 사물이 여기 있으면은 이 사물보다 낮은 위치에서 이렇게 다리를 굽히고 높게 찍는 걸 바로 로우 앵글이라 그러고요. 로우 앵글의 특징은 높은 산이나 건물, 멋진 풍경, 웅장한 풍경 등을 찍고 싶을 때 더 그래서 웅장한 역동감 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앵글이고요. 높은 빌딩 찍을 때 이렇게 하면 빌딩이 와 이렇게 거대하게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 로우 앵글로 찍는 거고, 사람을 로우 앵글로 찍게 되면은 다리가 길어 보이고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되게 참고하셔서 뭐 아내분이나 남편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찍어줄 때 이렇게 전신샷을 찍게 된다 하면은 꼭 로우 앵글로 이렇게 찍어서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있는 구도는 가장 평범한 구도인 바로 미들 앵글입니다. 미들이 이렇게 중간이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딱 보시면 알다시피 이 대상과 같은 눈높이에서 그냥 평범하게 중간에서 찍는 그런 기법이 바로 미들 앵글이고요. 피사체와 같은 눈높이에서 찍는 기법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촬영 구도 기법인데 다소 흔한 만큼 평범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정말 차구나, 또 어떤 대상의 정보 같은 거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거에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이 앵글. 되게 차가 빨리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꼭 헬리콥터 같은 걸로 이렇게 높게 찍은 것 같죠? 근데 재밌는 점이 차가 빨리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급해 보이진 않아요. 안정감이 느껴져요. 이 하이 앵글은 그래서 피사체를 이렇게 이게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렇게 딱 찍었을 때 그걸 바로 하이 앵글이라 하고요. 피사체를 주로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구도로 주로 안정적인 풍경 같은 거를 찍을 때, 뭐 무등산 올라가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찍죠. 안정적인 풍경을 찍을 때 사용되며, 특히 인물의 경우 이 하이 앵글로 사람의 전신을 찍으면 얼굴이 커 보이고 다리가 짧아 보입니다. 절대 그렇게 찍으면 안 되겠죠. 혼나겠죠. 대신에 얼굴만 내가 상반신만 찍는다. 그럴 때 이 사람의 얼굴보다 좀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찍으면 얼굴이 턱이 자름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억해 두실 게,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찍을 때 전신을 찍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낮게 로우 앵글로 찍으면
다리가 길어 보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만 딱 찍고 싶다. 그럴 때는 하이앵글로 이렇게 찍으면 그 사람의 턱이 갸름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꿀팁 제가 오늘 드리고 갑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3분할 안내선입니다. 자, 여러분이 카메라를 켜시면은 되게 제 카메라를 캡처해서 한번 올려본 사진인데 좀 특이한 게 있을 거예요. 뭐 여기 사진 찍는 버튼이 다 있고 영상 찍는 빨간 버튼 다 있고 하는데 보시면 이 흰색 선이 있죠. 바로 이게 이 제 카메라의 안내선 기능을 켠 상태입니다. 자, 이 안내선은 어떻게 켜냐면, 자, 여기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기존 불문하고 다 톱니바퀴 모양이 설정입니다. 이걸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딱 누르면 바로 이 화면이 뜨는데요. 이 화면 보시면 안내선이라고 제가 켜놓은 걸 보이시죠? 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에 들어가셔서 안내선이라는 메뉴를 딱 키시면 바로 이렇게 내 카메라에도 전문가들이 쓰는 것 같은 흰색 선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 안내선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보시면 이 줄과 줄이 교차하는 부분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바로 이게 힌트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바로 방금 보여드린 3분할 안내선을 영화에서 적용해 본 컷입니다. 이게 영화가 그냥 영화가 아니고 라라랜드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 영화가 2018년도에 개봉을 해서 그 해 아카데미, 오스카 미술과 관련된 예쁜 그림과 관련된 상들은 다 휩쓸어 갔어요. 음악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좀 뽑아왔고요. 보시면 이쪽의 사람이 이쪽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얼굴을 바로 이 선과 선이 겹치는 부분에 딱 놓자. 그리고 이 눈이 바라보는 시선이 향하는 곳은 이렇게 비워놓자. 이 교차하는 부분에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를 딱 놓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눈이죠. 이 사람이 눈이 중요하기 때문에 눈 쪽에 이렇게 겹치게 만들었고, 또 이 사람이 지금 상황이 약간 약속 시간이 늦어서 지금 급하게 가는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에요. 시간에 쫓길 때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시계예요. 그래서 보시면 손목시계에도 이렇게 교차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괜히 영화 감독들이 이렇게 그냥 감독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안내선을 적용해서 예술적인 컷을, 어찌 보면은 그냥 넘어갔을 부분인데 예술적으로 느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컷을 만들 수 있고, 아마 이 안내선을 키시게 되면 앞으로 방송이나 드라마, 영화 등을 볼 때 되게 이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찍었구나 하는 새로운 경험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영화도 있고 한번 제가 두 번째로는 드라마에서 어떻게 이 3분할 안내선을 적용했는지 봐보겠습니다. 요새 시청률 고공행진을 띄고 있는 펜트하우스란 드라마 다들 아실 거예요. 저도 지금 밤마다 보고 있는데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 그 눈을 뗄 수 없게 하는 요소에 바로 이 안내선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머리 부분에는 교차하는 게 있고, 이 사람도 머리에 교차하고 있죠. 자, 사람과 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에다가 교차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서로 시선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양 사이드에 사람을 놓고 가운데를 안정감 있게 비워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도 보니까 어찌 보면 그냥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었던 장면인데 새롭게 보이지 않나요? 앞으로 TV를 보시면서 이 부분은 이 선생님이 제가 가르쳐준 부분을 적용했네 하고 느껴보시면 되게 더 경험치가 빨리 오를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촬영은 이론 수업은 다 끝이 났고, 제가 바로 카메라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영상을 어떻게 촬영했는지, 그것도 한번 촬영 장면들을 하나씩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리시나요? 이번에는 제가 아까 예시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영상을 찍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찍었는지 여러분께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찍었던 영상이 바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광주에 사는 송구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남방주 시장 안에 학동마을 사랑채라는 아주 예쁜 마을 공간이 생겼다고 해서 놀러와 봤는데요. 저와 함께 학동마을 사랑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고고! 자, 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아까 기획 단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학동마을 사랑채를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야겠다 마음 먹고 찍은 거고, 약간 대본을 미리 써서, 저기 지금 눈빛이 약간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대본을 제가 보면서 찍은 겁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이렇게 든 다음에 제가 그 셀카 모드로, 셀카로 찍었습니다. 셀카로.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대본을 중간에 틀려서 한 3번 정도 다시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여러분도 한 번에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대본 같은 걸 미리 쓴 다음에 한두 번 정도 연습 촬영을 해보신 다음에 3번째 정도 본 촬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엔 사진입니다. 학동 마을 사랑채가 어떤 곳인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한번 학동 마을 사랑채라는 곳의 외관 모습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보시면 되게 약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우 앵글, 건물이 약간 웅장해 보이죠? 되게 실제로 와보면 되게 작아요. 로우 앵글로 이렇게 바닥에 좀 쪼그려 앉아서 찍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크기에 비해서 더 웅장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도 사진 찍었는데, 이거는 마침 학동 마을 사랑채를 소개하는 영상을 찍는데 마침 학동 마을 사랑채의 행사와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는 그런 그 팜플렛이 있어서 제가 그걸 찍어봤어요. 이렇게 미리 기획 단계에서 내가 어떤 영상을 찍어야겠다 마음을 먹으면 좀 사소해 보이는 것들도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걸 찍어 놓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영상을 보면서 여기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구나 라는 정보를 얻어갈 수 있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보시면 어떤 앵글일까요? 자, 로우 앵글로 약간 귀여운 계란 장식품이 있길래 제가 로우 앵글로 이 3분할 안내선을 사용해서 여기와 여기가 겹치는 부분에 제가 이 계란을 놔서 계란의 시선이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찍어서 작은 계란이지만 되게 커 보이게, 주인공처럼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사용했습니다. 되게 계란 귀엽지 않나요?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사진을 3장 찍었고, 그 다음에는 이 추억의 전시관이라는 곳이 학동 마을창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억의 전시관 들어가는 거는 제가 영상으로 셀카가 아니라 후면 카메라를 사용해서 찍어봤습니다. 가볼까요, 같이? 자, 처음부터. 자, 추억의 전시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찍을 만한 거가 있으면은 되게 쉽겠죠? 이렇게 학동과 그리고 자, 이 글씨도 이렇게 아까 봤던 3분할 안내선을 적용해서 제가 찍은 영상입니다. 또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시장에 관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뭔가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영상을 찍거나 이동하면서 영상 찍을 때는 빨리 움직이시면 카메라가 슉 지나가 버려서 뭐가 뭔지 모르게 돼요. 이렇게 내가 이동하면서 영상을 찍을 때는 천천히 걸어가면서 찍어야 합니다. 천천히. 그래야 글씨가 잘 보이겠죠? 왼쪽을 보면은 밑에, 자, 중간에 제가 여기서 왼쪽을 보려고 하다가 밑을 보는 약간 실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단 편집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편집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구글장을 보관한 모습이 있어요. 저는 움직이가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고 있죠. 옛날 느낌 나는 타자기. 자, 타자기. 약간 아쉬운 게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는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했어야 했는데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영상에 소리가 작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찍으실 때 항상 좀 목소리는 활기차게, 그래야 더 영상에 소리가 잘 들립니다. 그려져 있습니다. 자, 영상 찍었고, 영상을 찍은 다음에 또 사진을, 이번엔 주방의 모습을 이번에 하이앵글로 찍어봤습니다.
하이앵글로 찍으니까 그냥 평범한 주방 같죠? 여기도 이렇게, 이거는 미들앵글로 그냥 여기 교육관을 한번 찍어봤고요. 자, 학동마을 사랑채를 상징하는 기차를 찍어봤습니다. 기차 앞부분이 또 3분할 안내선에 교차하는 부분에 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멘트 하는 것도 제가 대본을 미리 써서, 이 대본을 미리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으니까요. 자, 마무리 멘트 또 셀카 모드로 이렇게 찍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둘러본 학동마을 사랑채 모습이 어떠셨나요? 너무 예쁘고, 혹시 근처에 지나갈 일이 있으시면 학동마을 사랑채에 들려서 재밌는 프로그램도 한번 해보시고 좋은 추억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자,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영상을 어떻게 만들지 기획을 하고 촬영까지 마치셨다면, 자, 이제 편집을 해야겠죠? 자, 편집은 기본적인 영상의 틀을 만들어 보는 게 바로 편집입니다. 최소한 사람이 이것이 영상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영상 편집인데,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되게 영상 편집 너무 어려울 것 같아 하고 좀 그런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정말 영상은 기본적인 요소들은 바로 이런 것이다 는 걸 설명해 드리고 되게 쉽다는 걸 알려드리고 나왔으니까 너무 이 영상 편집에 대해 부담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편집에는 우선 제가 이외에도 되게 요소가 많아요. 영상 편집이 쉽다면 쉽고 파고들면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서, 근데 저는 영상의 편집에 필수 요소를 5가지 꼽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컷 편집. 컷은 뭐냐면 영상을 찍었을 때 장면들을 자연스럽게 이어붙이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 장면들은 잘라서 없애버리는 그걸 바로 컷 편집이라 하고요. 두 번째는 장면 전환입니다. 이 장면 전환은 뭐냐면 내가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영상들을 이제 딱 넘어갈 때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지, 좀 까매졌다가 다시 나타나는지, 아니면 뭐 영상이 휙 돌면서 나타나는지, 그런 효과들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장면 전환은 어떻게 될 건지 제가 편집 때 알려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자막입니다. 의외로 이 영상에서 자막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예시 영상은 더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자막까지 넣지 않았는데, 제가 이따가 편집 실습을 촬영을 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자막 넣는 것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영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음악입니다. 같은 영상에도 슬픈 음악을 내면 슬픈 영상이 되고 기쁜 음악을 내면 기쁜 영상이 됩니다. 이처럼 영상에 있어서 음악은 되게 중요하고요. 어떻게 이 또 음악을 영상에 입히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내보내기예요. 내보내기가 대체 뭐지?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내보내기라는 거는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영상을 내가 저화질로 내보낼 것인지, 추출할 것인지, 고화질로 추출할 것인지, 영화처럼 뽑을 것인지, 드라마처럼 뽑을 것인지, 이런 식으로 그런 걸 결정하는 영상의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편집을 또 제가 알려드릴 텐데, 이 5가지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 바로 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키네마스터라는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어서 이거를 깔아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 영상 편집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워볼 건데요. 우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키네마스터라는 영상 편집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자, 각자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이렇게 마켓이나 이런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자, 이렇게 한글로 키네 마스터라고 검색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가운데 K라고 적힌 요걸 설치하면 되고요. 자, 설치해 볼게요. 자, 설치를 하고 나가셔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키네마스터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잘 보이시나요? 자, 키네마스터를 처음 키시면
저는 이미 키네마스터를 유료 버전을 구매했기 때문에 괜찮지만 아마 처음 이렇게 설치하신 분들은 막 광고가 뜨고 여러 가지 뜰 거예요. 그런 거는 다 이렇게 X 표시라든지 스킵, 넘어가기 등으로 무시해 주시고 요 화면이 뜰 때까지 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시죠? 그러면 이쪽에 보이는 것들은 제가 이전에 만들었었던 영상들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딱 누르면은 이렇게 불러오기를 할 수 있고요. 아, 이거는 뭐 안되고 이런 식으로 불러와지죠. 그 대신에 여러분들은 아마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영상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요 가운데 보이시는 요 필름 모양 같이 생긴 그리고 플러스 버튼이 있는 제일 커다란 동그라미를 한번 눌러봅시다. 자, 그러면 제가 앞서 촬영 쪽에서 보여드렸던 이 화면이 나오죠. 제가 아까 우리가 유튜브에서 자주 쓰이고 항상 이 핸드폰 가로 모양이나 텔레비전에서 자주 쓰이는 비율이 16대 9라고 했잖아요. 자, 이 중에서 16대 9를 한번 클릭해 봅시다. 자, 누르면 자동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런 모양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줄이 이렇게 나와서 뭐 즐겨찾기, 전체 이런 메뉴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땐 이 전체라고 나오는 거를 누르시면 사진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카메라로 영상 촬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카메라에 들어가 줍니다. 이렇게 하면 나올 수 있고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 V자를 누르면 다시 나가지거든요. V자 눌러 나간 다음에 이 공간, 이게 영상 편집 이 키네마스터의 가장 기본적인 화면이에요. 여기서 영상을 그러면 넣어 볼게요. 자, 다 이 화면이 나왔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영상을 한번 아까 학동마을사랑제를 찍었던 영상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잘 보이시나요? 자, 이쪽 미디어라고 우측 상단에 미디어라고 적힌 게 있는데 미디어라고 적힌 폴더를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제 카메라에 설치되어 있는 그 사진 앨범들이 쫘라락 나오는데 여기서 저는 아까 제 핸드폰으로 찍은 학동마을사랑제 영상을 이렇게 불러오겠습니다. 영상들을 이렇게 넣고 싶은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누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번 해볼게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학동마을자랑제를 소개하는 시작 영상을 한번 누르고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또 두 번째로는 학동마을자랑제 전경 누르면 또 사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프로그램 안내문 이렇게 넣고 세 번째로는 계란, 귀여운 계란을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3개쯤 넣었으니까 중간에 아까 제가 만들었었던 남강주 역사가 있었던 동영상을 또 클릭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오시겠나요? 이렇게 사진을 누르면 순서대로 그 뒤에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영상 다음에는 부엌의 모습, 그리고 잘못 눌렀다. 이렇게 잘못 넣었을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못 넣었으면 잘못 넣은 사진을 이나 영상을 딱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노랗게 되죠. 노랗게 된 상태에서 왼쪽에 보시면 이 휴지통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지울 사진을 선택하고 이 휴지통을 이렇게 누르시면 사라집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방금 그 사진을 지우는 게 아니었어, 내 실수였어, 그러면 다시 되돌리기를 해야겠죠. 되돌리기 버튼은 요 위에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 동그라미 누르시면 다시 생겨납니다. 필요 없으니까 일단 지울게요. 자, 계속 넣어보겠습니다. 다시 미디어 들어가서 카메라, 이제 다목적실 사진 넣고요. 또 기차 모양 장식품들 넣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하는 영상을 딱 누르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다 이렇게 집어넣었으면 다시 V자 버튼 눌러서 확인을 해줍니다. 자, 이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이 빨간색 선 보이시죠? 빨간색 선. 이 빨간색 선은 바로 플레이 헤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플레이 헤드. 이 키네마스터의
포함한 모든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이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나뉘고 뭐 이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재생이 시작되고 그렇게 눌러볼게요. 누르면은 딱 이 플레이 헤드가 있는 부분부터 재생이 되죠. 모든 기준선이 바로 이 빨간색 선 플레이 헤드라고 합니다. 자, 이 밑에를 이렇게 빈 공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이렇게 옆으로 가니까 처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쫙 해서 자, 좀 빠른가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쭉 가볼게요. 자, 갔습니다. 가면 처음에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약간 그림에다가 약간 제목이 이렇게 샥 지나가는 그런 게 있었어요. 바로 저는 제 얼굴부터 나오는 걸 좀 별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앞에 제 얼굴 앞에 그 제목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플레이 헤드를 요 맨 앞까지 이렇게 놔두신 다음에 자, 미디어 들어갈게요. 미디어 누르고 이번에는 카메라가 아니라 이미지. 이 이미지는 키네마스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간단한 사진들이 들어있어요. 눌러보겠습니다. 이미지 누르고 여러가지 단색 배경과 이미지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요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앞에 들어가죠. 이 플레이 헤드가 맨 끝에 왼쪽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맨 처음으로 들어간 겁니다. 다시 이제 다 됐으면 항상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여기에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냥 이게 이미지만 있으면 너무 썰렁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목 그래픽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노랗게 나오죠. 여기서 우측에 보이시는 클립 그래픽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 왕관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유료 버전을 결제한 거라서 아마 여러분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쭉 밑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내리면 자, 기본 타이틀 효과 보이시나요? 이 기본 타이틀 효과를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하나씩 이렇게 누르면은 자동으로 어떤 모양인지 이렇게 보여요. 자, 이렇게 다시 뒤로 여기 보면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있죠. 뒤로 가서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다른 것도 눌러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미리 볼 수가 있고 다시 다른 것도 쭉 가볼게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눌러보면서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하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뭐가 마음에 들까? 저는 이제 제일 괜찮다고 생각했던 맨 마지막에 타이틀 교차라는 클릭 그래픽을 넣어보겠습니다. 타이틀 교차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타이틀이 교차하죠. 그런데 이 나오는 글씨가 타이틀은 여기에 이걸 넣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위에 보면 첫째 줄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요 위에 있는 커다란 글씨가 첫째 줄이고 밑에 있는 쬐까는 글씨가 둘째 줄입니다. 자, 이 첫째 줄 흰색 공백을 누르시면 우리가 한글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렇게 타자를 칠 수 있는 칸이 나와요. 여기서 저는 이 영상의 제목을 학동마을사랑채 둘러보기 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적어볼게요. 학동마을 사랑채 둘러보기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뭐 여러분은 뭐 그 귀여운 자녀분을 찍으셨으면 누구누구누구 뭐 귀여운 모습 이런 식으로 뭐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되고 이렇게 자막을 썼죠. 제목을 썼으면 이 옆에 있는 알파벳은 누르면 이 글자 모양을 바꾸는 겁니다. 눌러볼게요. 자, 누르면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죠. 여기서 저희는 한국어를 썼으니까 한국어를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것도 저는 유료 결제를 해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우선은 무료로 주어지는 거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무거나 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이러면 글씨체가 달라지죠. 다음 확인 누르면 이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위에 있던 글씨가 학동마을사랑채 둘러보기로 바뀌었죠. 자, 둘째 줄로 바꿔보겠습니다. 둘째 줄은 제가
마을 사랑채 둘러보기. 그래서 뭐 제 이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고 확인 하면 학동 마을 사랑채 둘러보기 소모인 이런 식으로 잘 나오죠. 근데 흰색이라서 글씨가 잘 안 보이잖아요. 자, 글씨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 우리가 자막 쓴 거 밑에 보면 첫째 줄하고 작은 네모 상자가 있죠. 흰색으로 이 네모 상자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색깔난 네모 상자 누르면 여러 가지 색깔이 나와요. 저는 검은색이 좀 잘 보일 것 같아서 검은색으로 눌러보겠습니다. 누르고 그럼 여기 검은색이 바뀌죠. 이 상태에서 또 확인 누르면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더 잘 보이죠. 그 다음 것도 한번 색깔 바꿔볼게요. 얘는 제가 초록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이 클립 그래픽을 없애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OK 눌렀어요. 이 상태에서 클립 그래픽을 내가 이걸 없애고 싶다 하면은 요 클립 그래픽을 다시 누르세요. 누르고 이 노란색 전체적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휴지통을 누르면 이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그러지 마시고 다시 클릭 그래픽 누르고 들어가서 자, 다시 여기 기본 타이틀 효과 옆에 있는 이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없음 나오죠. 없음. 이 없음을 누르시면 얘가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사라지겠죠? 자, 다시 실행 취소 해볼게요. 다시 생겼어.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 그래픽 뭔지 아시겠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자, 얘를 먼저 없애고 자, 제가 이것 다시 해볼게요. 맨 앞에 제 얼굴부터 나오는 게 싫으니까 미디어를 들어가서 이미지 누르시고 원하시는 이미지 아무거나 한번 아무거나 해봅시다. 자, 요걸 한번 해볼게요. 누르면 항상 이 확인을 눌러줘야 돼요. 확인. 잘못 눌렀다. 잘못 들어갔으면 누르고 휴지통. 자, 이제 앞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앞으로 간 다음에 이거 이미지를 눌러볼게요. 누르고 오른쪽에 클릭 그래픽이라는 메뉴가 뜨죠. 자,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쭉 밑으로 내리셔서 이 친구 내리셔서 기본 타이틀 효과 누르고 잘 마음에 드시는 거 이렇게 하나씩 눌러보다가 저는 맨 마지막에 있는 타이틀 교차를 하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이죠? 먼저 자막을 씁니다. 학동 사랑채 둘러보기 이렇게 확인을 누르고 그 밑에 줄은 제 이름 쓸게요. 송호인 이렇게. 근데 흰색이라 잘 안 보여요. 글씨가. 요 첫째 줄 옆에 있는 작은 네모를 누르시면 이렇게 글씨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꾸고 싶은 색깔을 이렇게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자, 검은색 바뀌고 두 번째 것도 여기 누르고 뭐 이런 색깔로 누르고 확인 여기 있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면 제목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다시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이상 맨 옆으로 간 다음에 이 삼각형은 한번 내가 미리 보기 재생 버튼입니다. 눌러볼게요. 딱 이렇게 자동으로 재생이 이렇게 됩니다. 신기하죠? 자, 안녕하세요. 제 얼굴이 나오네요. 한번 쭉 봐볼게요. 저는 송호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남방주시장 안에 학동 마을 사랑채라는 자, 이런 식으로 재생을 하다가 멈추고 싶으시면 일시정지 버튼 누르면 이렇게 멈춰집니다. 쭉 봐볼게요. 근데 요 화면이 넘어가는 게 뭔가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여기서 넘어가는데 그냥 깜빡하고 넘어가잖아요. 요 밑에 보이시는 더하기 버튼 이게 있는데 자,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이렇게 손가락을 집게처럼 하신 다음에 여기도 올려놓으시고 쫙 벌리면 영상이 넓어지고 이렇게 좁히면 영상이 좁아집니다. 혹시 이 더하기 버튼이 안 보이시는 분은 이렇게 넓혀보세요. 그럼 보입니다. 자, 이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또 메뉴가 오른쪽에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위에 보시다시피 장면 전환이에요. 이
그림 파일에서 이 영상 파일로 넘어가는 사이에 어떤 효과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얘도 쭉 내리셔서 맨 밑에 대표 장면 전환 효과 메뉴 있죠? 눌러보겠습니다. 딱 누르고 세 가지가 나와요. 정말 영상에서 자주 나오는 줌아웃이라는 기능과 페이드 겹침이라는 효과인데 하나씩 눌러보면 미리보기 할 수 있습니다. 자, 줌아웃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렇게 바뀐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이런 식으로 바뀐다. 페이드는 뭘까요? 눌러보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까매졌다가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은 겹침은 이렇게 화면이 겹쳐지면서 나온다. 바로 그런 거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이 초록색 그림에서 제 얼굴로 넘어가는 사이에 페이드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눌러볼게요. 누르고 이 옆에 있는 숫자들은 뭐냐면 그 검은색 화면을 느리게 할지 빠르게 할지, 자, 한번 쭉 눌러보면 4초로 하면은 굉장히 천천히 느려져요. 그렇죠? 얘를 반대로 시간을 짧게 하면은 깜빡하고 나오죠. 적당하게 1.5초 정도로 이렇게 센터로 오도록 이렇게 맞춰주겠습니다. 1.5초 이렇게 하고, 자, 확인 한번 봐보겠습니다. 다시 얘를 움직여서 왼쪽 플레이 헤드를 왼쪽으로 재생해 보겠습니다. 재생. 이렇게 좀 더 고급스러워지죠. 자,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이 영상 사이사이에 있는 모든 요 더하기 모양을 다 넣어보겠습니다.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줌아웃도 한번 넣어보고, 여기에는 뭐 다른 것도 많아요. 뭐 재미있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하나씩 눌러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넣어볼게요. 여러분도 자유롭게 이 더하기 버튼 누르셔서 이 키네마스터 영상 편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많이 눌러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뭐 모르겠더라도 한번 눌러보면서 어떻게 바뀌나 이런 식으로 와 신기하다 하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거나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지만 조금 고급스러운 영상 만들고 싶다 하면은 이 대표 장면 전환 효과, 이 세 개를 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자, 먼저 장면 전환 효과를 넣고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확인. 항상 뭔가를 하고 나면 이렇게 확인을 눌러줘야 됩니다. 이 확인 누를게요. 이런 식으로 쭉 또 아무거나 한번 넣어보세요. 자, 이렇게. 자, 거의 다 됐습니다. 이렇게 다 끝까지 다 넣었네요. 이제 다시 그러면 맨 앞으로 가볼게요. 자, 장면 전환들을 다 넣으셨죠? 그러면은 이번엔 한번 재생을 하기 전에 영상이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눌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광주에 사는 손무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남방주 시장 안에 학동마을 사랑채라는 아주 예쁜 마을 공간이 생겼다고 해서 놀러와 봤는데요. 저와 함께 학동마을 사랑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고고! 자, 이렇게 전환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상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사진은 이렇게 정지된 이미지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재생을 한번 해봤는데 사진이 너무 좀 길게 나오는 것 같다. 그럴 때 이거를 자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 헤드를 이 사진에 갖다 놓고 눌러보세요. 사진 눌러보시면 노랗게 되죠. 여기에서 자, 이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벌어지는데 위에 가위 모양이 있어요. 가위 모양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플레이 헤드의 왼쪽을 트림. 이 트림이 자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선을 기준으로 이 사진의 왼쪽이 잘라지는 거고, 오른쪽을 트림을 누르면 이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또 중간 이렇게 반으로 나누는 것도 있는데, 자,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 요걸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이 선을 기준으로 사진이 두 개로 이렇게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르고 싶은 부분에 플레이 헤드를 가져다 놓고 가위 모양을 누른 다음에 플레이 헤드의 오른에서 분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오른쪽을 트림 이런 식으로 하면 사진을 더 짧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잘못 자른 것 같아. 너무 짧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 노란색에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사진을 원하는 만큼 길이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하는 대로 길이를 조정해 보세요. 나머지 사진들도. 자, 이렇게 길이를 한번 조정해 볼게요. 이런 것도 이렇게 여기 노란색 끝에 점점점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조정할 수가 있어요.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사진 같은 경우는 멈춰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하는 게 되게 쉬워요. 그런데 영상 같은 경우는 더 섬세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한번 재생해 볼게요. 이 영상이죠? 이란 곳이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쭉 보다가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학동과 그리고 남방주 시장에 관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돌아서 왼쪽을 보면은 밑에 자, 제가 왼쪽을 보면은 이라고 했는데 제가 실수를 해버렸어요. 밑에를 먼저 봐야 되는데 왼쪽을 보자고 말해버렸잖아요. 그럼 여기 실수를 한 부분을 저희가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컷 편집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플레이 재생을 해서, 보면은 자, 왼쪽을 보면은 이 시작된 장면을 찾아서 왼쪽을 이쯤이네요. 이쯤에 플레이 헤드를 놔두고 다시 이걸 누릅니다. 영상을 누르면 노랗게 되죠. 또 가위 모양 누르고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 눌러볼게요. 누르고 또 갈라지죠. 또 재생해 볼게요. 여기서 왼쪽을 보면은 밑에 자, 이쯤에서 밑에 자, 밑에 나오기 전까지 잘라볼 거예요. 자, 여기 다시 노란 걸 누르고 가위 모양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 누르면 이렇게 양쪽으로 더하기가 생긴 거는 얘가 따로 떨어져 나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누르고 이거 필요 없는 부분은 쓰레기통을 눌러서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봐볼게요. 쭉 밑에 화면이 바뀌면서 왼쪽을 봐보시면 이라는 말이 사라진 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옛날 구들장을 복원한 모습이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신기합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영상에서 쓸데없는 부분은 이렇게 이 가위 모양을 누르셔서 분할을 시킨 다음에 그 사이를 이렇게 잘라주시면 하고 이렇게 가운데를 없애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영상이 간단한 영상이어서 편집할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음악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음악을 어떻게 넣냐면 다시 처음으로 가볼게요. 자, 맨 처음에 갔죠. 이렇게 빈 화면을 딱 누르면은 이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오디오 눌러볼게요. 오디오 누르면 이쪽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의 핸드폰에 기본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노래들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쓸 거는 이게 아니라, 자, 여기 메뉴에 보시면 음악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눌러볼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뭐가 많이 뜨지만 여러분들은 가운데 뭐뭐뭐 다운받기 이런 메뉴가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걸 다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런 에셋스토어라는 화면이 또 뜨는데, 잠시만 기다려볼게요. 여기에서 보시면 밑에 프리미엄이라고 돼 있어요.
프리미엄이라 돼 있는 거는 유료이기 때문에 쭉 이렇게 찾다 보면은 내리다 보면은 무료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찾는데 무료 버전이 없다. 옆에 보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아티스트가 체크되어 있죠. 이거를 다른 걸로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분야가 바뀝니다. 장르가 뭐 어쿠스틱, 어린이, OST, 클래식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원하시는 거를 누르신 다음에 장르를 저는 어쿠스틱 장르를 넣어볼게요. 어쿠스틱을 누르고 이렇게 무료가 나오죠. 한번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노래를 여기 재생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죠. 멈추고 싶으면은 멈추기. 자, 이 노래가 만약에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여기 다운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운이 됩니다. 자, 다운이 됐으면 다시 X자를 눌러서 나가겠습니다. 나가면 음악에 잘 찾아보시면 어디 뭐냐 아까 잠시만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노래가 많지만 여러분들은 하나가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을 건데요. 잠시만 제가 찾아볼게요. 여기 있다. 아까 다운받은 노래가 여기 있네요. 눌러볼까요? 이렇게 눌렀죠. 근데 이 누른다고 노래가 삽입된 게 아닙니다. 이 플러스 더하기 버튼 눌러줘야 노래가 영상에 삽입이 됩니다.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자, 들어갔으면 음악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확인을 눌러서 나가겠습니다. 재생해볼까요? 음악이 있으니까 훨씬 듣기 좋죠? 여러분, 저는 광주에 사는 손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남방주 시장 안에 학동마을 사랑채라는 아주 예쁜 마을 공간이 생겼다고 해서 놀러 와봤는데요. 저와 함께 학동마을 사랑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보고 자, 음악 넣는 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음악을 지우고, 자, 이 빈 공간 눌러서 이 메뉴가 뜨게 한 다음에 오디오 누르고 위에 있는 음악을 눌러보고 면 여러분들은 아마 무료 버전이라서 뭐가 없을 거예요. 이 상점 모양을 들어가서 자, 이쪽 왼쪽에서 원하는 장르를 이렇게 고른 다음에 원하는 노래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다운을 받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눌러보고 마음에 들면 다운로드 됐어요. 다운을 받은 다음엔 X를 눌러서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위에 아까 다운받은 음악이 생겨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아까 넣은 거를 이렇게 누르면은 빨간색으로 변하죠. 이 상태에서 더하기 버튼을 눌러야 노래가 삽입이 됩니다. 삽입했으면 확인. 노래가 이렇게 들어갔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그런데 아까 이 영상만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음악이 들어가니까 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제 목소리를 키우려면은 제 목소리를 키우고 싶다 하면은 여기 스피커 모양이 있는 여기 볼륨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높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좀 작으니까 얘를 숫자를 한 130까지 켜볼게요. 이렇게 올린 다음에는 항상 확인을 누르셔야 합니다. 확인. 자, 됐죠? 들어볼까요? 광주에 사는 손무이라고 합니다. 자, 좀 더 아직 더 작네요. 다시 얼굴 있는 동영상을 누르고 노란색 된 상태에서 스피커 모양 누르고 자, 여기 볼륨 숫자를 높여줍니다. 누르고 이렇게 올리면 올라가요. 올린 다음에는 확인. 자, 오늘은 이제 잘 남방주 들리죠? 시장 안에 학동마을 사랑채라는 아주 쭉 예쁜 넘어가고 이렇게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동영상이 더 있으니까 여기도 동영상이거든요. 이 친구도 눌러서 소리를 켜볼게요. 얘도 한 190까지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 근데 또 음악 소리가 너무 크잖아요. 음악도 이렇게 볼륨을 줄이거나 늘릴 수가 있어요. 이 파란색으로 돼 있는 음파를 눌러보겠습니다. 손가락으로. 누르면 또 노란색으로 나오죠.
여기에서도 스피커 모양이 또 떠요. 이렇게 누르면은 오른쪽에 이 모양이 뜹니다. 자, 눌러볼게요.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얘를 노래가 지금 너무 크니까 한 절반 50까지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는 그러면 다 잘 들리죠? 이렇게 됐습니다. 맨 마지막에도 영상이 있으니까 이 마지막에 있는 영상도 쭉 가서 소리를 한 150까지 켜볼게요. 자, 그런데 음악이 중간에 끊겨버렸어요. 그쵸? 뭐 새로운 음악을 이렇게 오디오에 들어가서 뭐 새로운 음악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지만 앞에 있는 음악을 또 넣고 싶다. 그럴 때는 L 지우고 이 앞에 있는 음악을 누릅니다. 노랗게 되죠? 항상 이 선택이 되면 노랗게 됩니다. 누르면은 노랗게 된 상태에서는 옆에 또 점점점 메뉴가 생겨요. 눌러볼게요. 뭐가 뜨죠? 복사가 나오죠? 누르면 밑에 생깁니다. 우선은 빈칸에서 눌러서 이렇게 만들고 빈칸 누르면 이렇게 딱 해제가 됩니다. 밑에 새로 생긴 노래를 쭉 누르고 있으면은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동이 오면서 얘를 움직일 수가 있게 돼요. 쭉 해서 옆으로 이렇게 가져가고 일단 맨 첫 번째 가볼게요. 자, 여기 앞에 얘를 누르고 있으면 진동이 오면서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쭉 옆으로 이렇게 쭉 가볼게요. 쭉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가다 봅니다. 그럼 노래가 복사가 돼서 두 개가 이렇게 끊기지 않고 나오게 되겠죠? 와서 이런 식으로. 자, 노래까지 넣었으면 거의 다 끝났어요. 이렇게 쭉 봐봅시다. 중간중간 이 세모 재생 버튼 누르면 어떻게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끝났네요. 노래가 똑같이 누르고 여기는 그냥 제가 다른 노래 넣어볼게요. 자, 오디오, 음악 넣고 싶은 노래 누르고 플러스 확인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제가 여기는 없었던 자막 넣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막 제가 여기에 이 영상 마지막 이 정도부터 안녕히 계세요라는 자막을 넣고 싶어요. 자, 또 빈칸 눌러서 이 상태로 메뉴를 만들면 이렇게 레이어라는 항목이 있죠. 레이어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여러 가지 딱 떠요. 당연히 자막은 뭐일까요? 텍스트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뭐가 타자가 나오죠?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누르고 확인. 이렇게 자막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가운데 잘 보이지 않겠지만 안녕히 계세요라는 자막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직선 화살표로는 자막의 크기를 이렇게 키울 수가 있고요. 여기 약간 구부러진 화살표로는 얘를 회전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또 흰색이라서 자막 글씨가 잘 안 보이죠. 그러면은 이럴 때는 자막을 뒤에 까만 배경을 넣을 건데 이렇게 자막이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를 내려볼게요. 좀 내려보시면 맨 밑에 배경색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자, 얘를 위에 있는 거를 누르면 이렇게 빨간색 켜지는데 그러면 자막에 검은색 배경이 생기면서 잘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봐볼까요? 조각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이렇게 자막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막도 이렇게 내가 멋있게 만들어 놨는데 일일이 이렇게 배경을 넣고 크기를 키우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음악과 똑같이 누르면 여기 점점점 메뉴가 생겨요. 누르면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복사를 해서 똑같이 이렇게 맨 앞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맨 앞으로 가져볼게요. 쭉 가면은 영상이 나오죠. 자, 근데 여긴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 정도까지 옮겨 볼게요. 제 얼굴이 나오는 것까지 이 정도까지 만든 다음에 누르고 글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고 노란색으로 된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보면 우리 타자기 모양이 보여요. 눌러볼게요. 이렇게 글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맨 처음이니까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확인. 자막이 들어갔죠? 자, 봐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광주에 사는 송무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자, 남방주 이제 시장 자막까지 안에 넣었으면 학동 마을 사랑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자, 그리고 이건 제가 팁을 드릴게요. 영상에 내가 만약에 어떤 뭐 움직이는 영상을 넣는데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빠르다, 이렇게 영상을 클릭하시고 여기 속도를 누르시면 영상을 기본이니까 1배속이 지금 평균 속도겠죠? 1배속에서 뭐 3배, 최대 4배속, 2배속 이렇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2배속 이상으로 늘리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자, 확인 눌러볼까요? 그러면 영상이 이렇게 빨라지죠? 자, 반대로 느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를 다시 눌러볼게요. 여기 있는 숫자를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0.5로 하면은 속도가 느려진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영상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시 속도를 들어가서 저는 정상 속도인 1배속으로 맞춰놓고 OK 누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재생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광주에 사는 송무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남방주 시장 안에 학동 마을 사랑채라는 아주 예쁜 마을 공간이 생겼다고 해서 놀러 와봤는데요. 저와 함께 학동 마을 사랑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오. 자, 추억의 전시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학동과 그리고 남방주 시장에 관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적혀져 있고요. 돌아서 앞에 옛날 구들장을 응원한 모습이 있어요. 이거 너무 신기합니다. 저와 함께 둘러본 학동 마을 사랑채의 모습이 어떠셨나요? 너무 예쁘고 혹시 이 근처에 지나갈 일이 있으시면 학동 마을 사랑채에 들려서 재밌는 프로그램 한번 해보시고 좋은 추억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자, 멋진 영상이 하나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영상이 이렇게 그냥 끝나면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뒷부분에는 점점 이렇게 까맣게 사라진 효과를 넣고 영상 맨 앞부분에는 까맣다가 점점 생겨나는 그런 효과를 넣을 건데요. 이건 좀 다릅니다. 이 왼쪽에 보면은 톱니바퀴 모양이 있어요. 눌러볼게요. 누르면 조금 복잡한 메뉴가 나오는데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비디오에 들어가서 동영상 페이드인 요거를 켜주시고, 네, 이렇게 켜주시고 동영상 페이드아웃 요것도 이렇게 켜주세요. 확인 누르고 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점점 까매졌다가 나옵니다.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맨 뒤에는 반대로 페이드아웃으로 이렇게 점점 까매지는 이런 식으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노래도 이 영상에 맞춰서 소리가 점점 작아지면 좋겠어요. 또 톱니바퀴에 들어갑니다. 누르고 이번엔 오디오 들어가져 있죠. 오디오 이렇게 내리면
오디오 페이드 아웃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다시 오디오 페이드 아웃도 켜줄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켜고 확인. 그러면 영상과 노래가 같이 사라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어엿한 멋진 영상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영상을 이제 이러고 끝이 아니죠. 영상을 내보내기를 해야 됩니다. 자, 내보내기는 요 위에 보시면 네모난 거에 화살표가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눌러볼게요. 딱 누르고 이 부분이 좀 약간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는데 여기는 내 영상의 최종 화질과 해상도 등을 결정하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하면 조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숫자가 적을수록 화질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360과 480, 540은 거의 아마 쓰시면 쓸 필요가 없고요. 한 720 정도는 돼야 영상이 보일랑말랑 하고요. 1080, 이 FHD 1080이가 제일 자주 유튜브에서 쓰이는 그 해상도입니다. 요걸로 우선 놔두고요. 자, 이 프레임 레이트는 뭐냐면 우리가 그 영상 같은 경우는 이 사진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바로 1초에 그 사진이 30번 움직이게 할지 24번 움직이게 할지 12번 움직이게 할지, 그래서 이 프레임 레이트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움직이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이 프레임 레이트의 숫자가 낮을수록 영상이 똑똑 끊겨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24프레임 레이트는 시네마라고 적혀 있죠. 영화 촬영 때 이 24프레임으로 찍고 우리 보통 촬영 때는 30프레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왼쪽 해상도는 FHD 1080p, 오른쪽에 프레임 레이트는 30프레임.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를 또 조정할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정도 이렇게 이 빨간 선이 여기도 있을 텐데 얘를 쭉 끌어서 가장 높음까지 높음으로 놔두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영상이 낮으면 낮을수록 자글자글 모자이크처럼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높음으로 올리고, 자, 여기 보시면 밑에 간략한, 안 보이나요? 약 389MB 이렇게 대략적인 이 영상의 용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준비가 된 거고요. 내보내기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좀 기다리면 영상이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자, 내보내기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서, 자, 핸드폰을 나가서, 잠시만요. 자, 갤러리에 들어가서 갤러리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기 익스포트라는, 보이시나요? 여기 가운데 익스포트라는 폴더가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얘를 누르면 아까 만들었던 영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광주에 사는 손무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낙태 전시관이라는 곳입니다. 영상이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유튜브에 어떻게 올리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또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유튜브 어플리케이션 들어갑니다. 누르고 처음 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런 비슷한 화면. 여기에서 방금 내가 만든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싶다. 여기 밑에 보시면 더하기 버튼이 있어요. 이를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메뉴가 나오죠. 동영상 업로드와 실시간 스트리밍. 실시간 스트리밍은 내가 라이브 생방송을 할 때 쓰는 거니까 필요가 없고, 위에 있는 동영상 업로드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고 자동으로 방금 제가 만들었던 키네마스터로 만들었던 영상이 나와 있죠. 얘를 누릅니다. 이렇게 거의 다 준비가 됐어요. 이제 여기 제목 만들기를 누르시면 제목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제목이 이렇게 대충 써볼게요. 이렇게 하고 내리시면 설명, 이거는 설명, 뭐 예를 들어 뭐 하고 싶은 말을 쓰는 칸이고요.
대충 쓰고 나머지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상 1회 제목을 이렇게 넣었으면 끝난 거예요. 자, 이제 다음을 눌러볼게요. 위에 다음을 누르시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게 유튜브가 아동 정책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있어서 자, 선택하지 않음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두 개를 하고 또 업로드를 누르면 또 이제 몇 분의 시간이 이렇게 자 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우측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작은 동그란 아이콘이 있어요. 그 동그란 아이콘을 누르시면 내 채널로 들어가지는데 여기서 내 채널을 누르고 동영상을 누르면 업로드 되고 있는 게 있죠. 눌러볼게요. 영상을 올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약간 렉이 좀 걸립니다. 자, 잘 업로드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광주에 사는 손무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남방주 시장 안에 학동마을 사랑채라는 아주 예쁜 마을 공간이 생겼다고 해서 놀러와 봤는데요. 저와 함께 학동마을 이렇게 영상 편집을 한번 배워봤고 2주차 수업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간이 되면은 대면 수업에 참여하셔서 제가 직접 이렇게 편집하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시간 되면 꼭 한번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